일본의 F-35 대량 구매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한국에도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태도, 또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스텔스 F-35 최다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권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전투기 구매를 재촉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 장비를 팔아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킬 카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의 도입은 일본의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은 호시탐탐 방위력을 늘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방위성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갖춤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일본 움직임에 침략의 야욕이 있다며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 여부도 파악 중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등으로 일본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갈수록 일본이 많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주니까 일본을 무장화하려고 하므로 일본이 그 가운데 한국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미 국방부 당국자는 NHK의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무장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일본은 한국의 초계함에 일본 초계기를 접근시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F-35를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도 그리 반가운 사안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를 계획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 대강에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람대로 해상과 공군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다양한 전술적인 수단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F-35A가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F-35A는 평양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이죠. 물론 일본에는 대수에 못 미칩니다만 한국도 40여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제어에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F-35 도입에 대해서 전격 비판을 하며 한반도를 전쟁통으로 만든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의 분석과 같이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200km와 탄두 중량 500kg에 묶여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 전격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도 2톤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적이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터 GBU-57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점점 사거리 대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당국과 꾸준하게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며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4를 개발한 것입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은 2톤 정도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때문에 사거리를 많이 늘려나가기는 어렵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실상 중국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미사일 개발이나 공개는 신중하겠죠. 그러나 사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가능하며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적지 않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 거의 모든 전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실상 한국의 위협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모와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한 국가에는 쉽게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모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에도 적극 반영되어 주변국의 공격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어 간다면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은 점점 더 늘어가게 되어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북한 재료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상대 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9일 일본에서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의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출석해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노 방위상은 이날 참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 수단을 다양화,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예전과 달리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로는 사실상 방어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이지스 어쇼 시스템도 백지화가 됐으니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자는 뜻도 비칩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입니다. 마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원칙과는 상반돼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북한은 최근까지 연중 행사로 일본 바다에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와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재료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격 가능한 국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야욕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도 국방계획에 따라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을 대항한 억지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본의 크고 작은 도발의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아베 총리는 이제 개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것인데 아베 총리는 4연임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으로 아베를 10%가량 앞서지만 아베 총리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4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중 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규 개정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사연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 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연내 중의원 해산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선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할 것이고 한국이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